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먼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9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예요. 여자가 95mm니까 사각턱의 좌우 폭은 굉장히 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요.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측정해보면 13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남자 평균에 가까운 광대를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보면 160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뭐 두상은 꽤나 큰 편이죠.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2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니까 길이는 조금 짧지만 뭐 그렇게 많이 짧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 가시까지 재는데요. 여기에 지금 55mm, 6mm 조금 안 되게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56mm니까 뭐 중안면부는 평균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68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70mm니까 턱의 길이는 조금은 짧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두상이 크고 광대는 평균이고 턱은 작은 역삼각형의 얼굴형이고 턱이 길이는 괜찮은데 조금 짧은데 전진량이 많이 부족한 폭이 좁은 그런 사각턱이다. 그래서 약간 역삼각형의 얼굴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옆모습에서 보는 건 사각턱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1cm 정도 있으셔서 뭐 여기도 조금 이렇게 만들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옆모습에서 실제 모습에서 보면 이 귀밑각이 너무 없어서 조금 빈약한 느낌이 든다면 귀밑각을 조금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4, 5mm 정도 전진량이 부족한 상태죠. 근데 지금 환자분이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을 많이 넣어놓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턱이 빈약한 거예요. 요 길이도 짧지만 요 길이도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도라면 개인적으로는 약간 요 정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턱을 조금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턱선도 이렇게 조금 나오고 이렇게 이중턱도 좋아지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45도에서 이렇게 보면요. 실제 모습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이 부분도 볼륨을 좀 채워주면서 턱끝만 뾰족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체부 볼륨도 생기고 원하시면 귀밑각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없으시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역광대 나왔다고 하는데 광대는 손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는 중안면부가 조금 꺼져 계세요. 그래서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 꺼져 있고 이제 중안면부 꺼진 분들이 네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고 여기에 눈물 고랑이라고 해서 줄이 갑니다. 그 다음에 앞광대 부분이 많이 꺼져 있고 팔자도 꺼져 있죠. 이렇게 되면은 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살짝 사람이 피곤해 보이고 약간 지쳐 보이는, 나쁘게 말하면 약간 빈티나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환자분 비대칭이 조금 심한 편이세요. 그래서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비대칭을 볼 때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근데 환자분 지금 턱선을 보시면 여기 코 있는 데부터 턱 끝까지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좀 틀어진 모습이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고 사각턱이 밑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환자분도 약간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사각턱이 조금 위로 올라가 있고 왼쪽이 조금 내려온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고개 들어서 보면 좀 더 잘 보이는데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턱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으면 지금 오른쪽 턱관절이 살짝 뜨죠. 이는 턱관절이 앞으로 있다는 얘기고요. 턱도 보시면 지금 모양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튀어나온 것도 있고 중심 라인도 이쪽으로 틀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꺼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여기가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턱을 전진시킨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주면서 이 비대칭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형물을 디자인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의 비대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광대 있는 데서 이렇게 수직선도 내려보면요. 두상 비대칭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튀어나온 두상의 양을 보면은 왼쪽이 두상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러한 비대칭이 전체적으로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정도에서 양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만사항 보면 무턱이어서 하악이 너무 빈약해 보인다. 뭐 발치 교정을 해서 그나마 일부 조금 좋아진 건 있지만 턱 자체가 워낙에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 발치 교정만으로 무턱이 해결이 안 된 경우고요. 다행인 거는 발치 교정을 했는데도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이 정도면 성공적인 발치 교정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턱의 앞뒤 길이라고 해서 이 길이가 짧으니까 이중턱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턱선이 조금 빈약해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턱 라인이 또렷해지려면 턱이 전진되는 것과 이쪽 체부에 볼륨 생기는 거, 귀밑각이 조금 생기는 거 이런 것들 함께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볼륨이 뼈 볼륨이 늘어나면 이중턱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무턱을 보완하는 거는 뭐 턱을 조금 앞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처럼 턱이 작은 경우에 뭐 턱을 절골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이런 부분이 더 패여 보여서 선이 더 없어지고 옹색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무슨 절골을 하는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형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고요. 보형물을 사용한다면 보형물이 턱뼈를 녹여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하다 하셨는데 제가 이거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 한번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실리콘이 뼈 침식이라고 해서 뼈를 조금 갉아먹는 경향이 있고요. 필러만 넣어도 떡뼈가 주저앉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침식이 적은 재료라고 하는 거는 재료의 문제도 있지만 형태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시멘트를 사용해서 지금 턱을 수술한 지가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한 3,000 케이스 정도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된 케이스들을 보면은 뼈 침식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충 한 0.1mm 정도 뼈에 살짝 자국 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필러만 턱 끝에 조금 맞아도 막 1, 2mm 주저앉는 거 아주 우습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형물보다는 내 뼈 구조에 맞춰서 보형물을 넣는 게 뼈 침식에는 훨씬 더 우월한 결과를 만든다는 거를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실리콘을 턱을 이렇게 무턱이라고 막 넣어주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은 막 심하면 7, 8mm까지 뼈를 주저앉히게 만드는 뼈가 녹는 건 아니고요. 뼈가 주저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슴에 여자들 가슴에 보형물 수술을 하잖아요. 그 말랑말랑한 보형물이 들어가도 흉곽이 조금 주저앉습니다. 턱 끝에 필러를 조금 넣어도 조금 주저앉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부가 뼈에 가는 압력이 많은, 다시 말하면 텐션이 높은 곳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 뼈에 영향을 줘요. 근데 3D 보형물을 만들어서 내 뼈의 굴곡을 맞추면 그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침식 정도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의 뭐 안 느껴질 정도로 0. 몇 미리 정도는 사실 무시해야 될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너무 턱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거는 턱 끝에 실리콘 조그맣게 넣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부 쪽과 귀밑각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거 환자분 같은 케이스 병원에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내원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거나 제 블로그나 유튜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모습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턱 끝이 조금 전진량 부족한 거, 이중턱 있는 거, 귀밑각 없는 거, 체부 볼륨 부족한 거, 양쪽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들 영상 한번 여러 번 살펴보시고 한번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자분 같은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3D 보형물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